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드디어 원피스 1153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드디어 베일에 쌓여있던 엘바프의 왕자 로키의 과거가 밝혀지는 원피스 1153화 로키의 탄생 편입니다. 스포일러를 접하고 정말 잠시 말을 잃었는데요. 이건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비극의 서사, 그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호흡 한번 하시고 저와 함께 1153화의 충격적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표지 이야기부터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와노쿠니를 떠난 야마토가 링고에 도착해서 새로운 다이묘가 된 키쿠를 만나는 장면이 그려졌네요. 여전히 이어지는 야마토의 여행기, 다음엔 또 누굴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본편입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과거, 하이루딘이 태어나기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젊은 시절의 엘바프왕 하랄드. 그는 한 서커스단의 거인족이 아닌 한 여인, 바로 훗날 하이루딘의 어머니가 되는 이다가 갇혀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랄드는 이 모습에 격분해서 말 그대로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박살내버리고 그녀를 구해냅니다. 엄청난 박력이죠. 하지만 이다는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자신은 마을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었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스스로 서커스단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젊은 혈기에 자신의 힘만 믿고 날뛰던 하랄드는 작지만 강인하고 올곧은 마음을 가진 이다에게 그대로 반해버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되고 하랄드는 이다를 엘바프로 데려와 왕국의 현대화를 추진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다와의 사이에서 하이루딘이 태어납니다. 하랄드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다와 결혼하여 그녀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여기서 엘바프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납니다. 바로 엘바프의 장로들. 그들은 순수 혈통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거인족이 아닌 이다와의 결혼을 결사반대합니다. 그리고 왕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순수 엘바프 혈통의 여성이자 온갖 징조와 애언에 집착하는 에스트리드를 하랄드의 정략 결혼 상대로 정해버립니다. 왕국의 미래를 위해 혹은 장로들의 압박에 의해 하랄드는 결국 이 정략 결혼을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옆에 두고 다른 여인과 결혼해야 했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바로 이 비극적인 선택이 모든 것을 뒤틀리게 할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얼마 후 왕비 에스트리드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에스트리드는 자신의 아기를 보고 충격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아기의 눈이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뱀처럼 날카롭게 찢어진 눈. 미신과 징조에 집착하던 에스트리드는 이를 끔찍한 불행의 징조로 여기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갓 태어난 아들을 엘바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지하세계로 던져버립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왕자. 그 이유는 단지 남들과 다른 눈을 가졌다는 것. 이것보다 더 끔찍한 비극이 있을까요? 도플라밍고의 과거가 떠오르지만 이건 그 이상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 전체에게 거부당한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지하 세계.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괴수들의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갓난아기인 로키가 기어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괴수들을 갓난아기의 몸으로 전부 쓰러뜨린 걸까요? 그리고 카메라는 로키의 시선을 따라갑니다. 아기 로키가 쓰러진 괴수들에 둘러싸인 채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인 성을 향해 거대한 아담 나무를 기어오르는 장면이 보입니다. 마치 드래곤 볼의 브로리가 떠오르네요.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고 운명에 대한 첫 번째 저항이자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처절한 포효와도 같습니다. 커뮤니티 전반에 걸친 주된 반응은 이전의 1차원적인 악당으로 묘사됐던 로키에 대한 충격과 새로운 동정심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비극적인 기원에 슬픔을 표했으며 많은 이들이 그의 미래 행동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사랑받지 못한 아이라는 클리셰를 언급했습니다. 아기 로키가 아담 나무를 오르는 장면은 오다 작가의 시각적 스토리텔링의 걸작으로 즉시 주목받았으며 저항, 생존, 그리고 소속감에 대한 절박한 갈망이라는 주제를 압축적으로 담아냈습니다. 헤파이스토스와의 신화적 유사성은 스포일러가 공개된 지 몇 시간 만에 즉시 확인되었고 분석의 지배적인 틀이 되었습니다.
이는 오다 작가의 다층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커뮤니티의 문학적, 신화적 소양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즉시 조커나 다크 나이트 라이즈의 베인과 같은 상징적인 악당들의 배경 이야기와 유사점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로키의 이야기가 훨씬 더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초에 좋은 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선택이 아니라 그의 양육 환경의 필연적인 결과로 제시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이, 마을에 의해 포용되지 못한 아이는 그 온기를 느끼기 위해 마을을 불태울 것이다 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팬들의 토론에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이 속담은 로키 캐릭터의 주제적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이전 챕터에서 암시된 그의 파괴적인 야망은 태어날 때부터 거부당했던 인정과 온기를 얻기 위한 절박하고 병적인 시도로 재해석됩니다. 저는 나루토의 초반 분위기도 떠오르긴 했습니다. 그리고 로키의 존재 자체가 그의 아버지의 진보주의와 엘바프의 전통주의 사이의 갈등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 챕터는 명확히 합니다. 에스트리드의 거부는 그 전통주의적 공포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로키는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엘바프의 중심적인 문화적 갈등에 살아있는 화신입니다. 존속 사례를 포함한 그의 후속 행동들은 단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 내재된 사회적 분열의 폭력적인 연속입니다. 그는 이 갈등을 정점으로 이끌 운명에 처해 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그 갈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로키와 그리스 신 헤파이스토스 사이의 강력한 신화적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핵심적 유사성은 어머니가 아들을 신체적 결함 때문에 신성한 영역에서 내쫓는 서사적 흐름은 직접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암시입니다. 신화에서 헤파이스토스는 추락에서 살아남아 대장장이의 대가가 되고 나중에 헤라를 마법의 왕좌에 가두어 복수합니다. 이 유사성은 지하세계로 던져진 로키가 고립된 상태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강력한 힘을 단련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가 결국 돌아와 자신을 거부했던 권력과 대결하는 것은 단순한 무분별한 분노가 아니라 계산되고 만들어진 복수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1153화에서 하랄드는 세계정부의 꼭두각시였다는 단순한 이론을 복잡하게 만드는 중대한 모순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랄드가 엘바프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세계정부와 협력했다고 가정합니다. 세계정부는 우월주의, 혈통, 통제에 기반을 둔 조직입니다. 이 챕터에서 하랄드의 행동에서 외부인을 들이고 hun혈의 후계자를 낳는 것은 순수 엘바프 혈통에 대한 엘바프 장로들의 집착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러한 순수 혈통에 대한 집착은 이념적으로 찰룡인의 세계관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랄드의 진보적이고 통합적인 행동은 그의 추정되는 세계정부의 핵심 이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는 그가 세계정부와 맺은 동맹이 단순한 배신행위가 아니라 아마도 엘바프 내부의 반동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진보적인 의제를 보호하기 위해 맺은 절박한 파우스트적 거래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원피스 1153화 전체 내용 분석으로 오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